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것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지만 어떤 여러 가지 또 인생사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별거를 하시거나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또 세금 보고도 어떻게 처리를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세금 보고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세법상의 문제가 되는데 부부가 이혼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뭐 법원에 어떻게 나왔던 간에 세 가지가 성립이 되면 혼자 싱글이나 아니면 자녀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세대주 세금 보고를 하면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싱글로 보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나 세퍼레이트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그 신분의 세금 보고의 신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세법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12월 31일부로 아래 세 가지가 해당이 되면 뭐 일단 별거나 이혼의 경우로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이혼 법원 판결을 받아서 12월 31일 이전에 받았으면은 그 해에는 이혼한 걸로 되고 본인은 혼자 독신이나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나 이렇게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별거 오더를 받았을 경우에 부부가 따로따로 살아라 하고 오더를 코트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도 또 별거나 이혼의 경우로 해당됩니다. 또 마지막에는 abandoned spouse 룰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있으나 마나 호족상에는 배우자지만 실제로 같이 살지도 않고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세 가지에는 본인이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나 세대주나 혼자 싱글 세대주 아니면 싱글이나 이렇게 세금 보고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금 보고하기 전에 이혼을 만일에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다면 이혼을 할 때 그 세법상의 변화가 몇 가지 우리가 알아둬서 꼭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내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고 만약 자녀가 있으면 세대주 세금 보고 자녀가 없으면 싱글로 세금 보고 한다 하는 세금 보고상의 신분 변화가 있겠습니다. 또 국세청에 폼 8822로 내 주소나 뭐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 괜찮지만 또 한 배우자는 어차피 나가 있으니까 주소 국세청에서 연락 오는 메일이라든가 본인의 세금 문제의 노티스를 본인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하시는 게 좋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다시 폼 W4를 다시 작성해서 배우자가 없으면 아무래도 세율이 좀 높아지죠. 또 원천과세 징수도 좀 더 해야 되니까 그것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뭐 SSA의 소식 오피스에 노티파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문제상에 고려해야 될 부분은 내가 만일에 이제 올해 배우자와 이혼을 한다 그랬을 때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각 부부 공동 수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언제 어떻게 나눠서 50대 50으로 세금 보고할 건지 그 부분하고 또 그동안의 페널티라든가 아니면 누적된 세금 미납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피해야 할 거냐. 또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원천과세 징수 세금을 원천과세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세금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예납을 합니다. 1년에 내가 5,000불, 5,000불, 5,000불 해서 분기마다 4번에 걸쳐서 2만 불을 예납을 했다. 이 세금 보고의 2만 불은 각자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만불로 공제할 건지 아니면 5,000불, 15,000불 이렇게 나눠서 클레임할 건지 그 부분도 서로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뭐 위자료라든가 뭐 집을 분할한다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개 보면은 뭐 집을 나한테 줬다. 내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집을 나한테 줬다 했을 때 그것은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배우자와 샀을 때 배우자가 그 샀을 때 코스트가 계속 나는 그걸 받은 걸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는 그 배우자가 산 가격의 코스트가 내 팔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원가가 되겠습니다. 위자료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2019년 이전에 이혼하신 분들한테는 위자료를 주는 분은 공제받을 수가 있고 위자료를 받는 분은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이혼에 관계된 것은 위자료는 세금 공제나 세금 혜택이나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일드 서포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에 뭐 400불, 500불씩이라도 차일드 서포트 받으면 이것은 소득의 과세 대상이 아니고 보고 대상도 아닌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를 이제 데리고 있는 경우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법원에서 뭐 부부가 1년에 한 번씩 이 자녀를 클레임하고 또 다음 부모는 여기서 클레임하고 다음엔 여기서 클레임하고 이렇게 even year 그러니까 짝수해에는 남편이 해라 홀수해에는 뭐 해라 이렇게 아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부모가 과연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커스타디언 보호하고 있는 부모와 법적으로 클레임할 수 있는 부모 이 두 위치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자녀를 짝수해에는 보호하고 있고 내가 보호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홀수해에는 내 엑스 스파우즈가 다시 애를 부양한 걸로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클레임, 그러니까 차일드 여러 가지 애들 중에서 두 가지가 보통 많이 클레임할 수 있는 겁니다. 요새 알다시피 16세까지의 자녀에 대해서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몇천 불씩 나옵니다. 이거와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널서리나 뭐 이런 해서 차일드 케어 텍스 크레딧이라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이 내가 내 자녀를 세금 부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모가 클레임하면 됩니다. 즉 엑스 스파우즈가 비록 애를 안 데리고 있지만 내가 법적으로 내 권리가 있어서 내가 애를 데리고 클레임한다. 그러면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세대주로 해서 하는데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뭐 베이비시터 했다 이런 것은 본인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본인이 클레임에 대해서 올해는 내가 클레임할 수 있다 그래도 내가 1년을 같이 산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클레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쿼드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Qualified Domestic Relationship Order라 그러는데 이제 배우자가 헤어지면서 내가 펜션이 50만 불이 있는데 이 펜션 중에서 25만 불을 빼서 엑스 스파우즈한테 줘라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내가 그 돈을 찾으면 나는 뭐 59.5세가 안 됐을 때 10% 페널티 플러스 또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로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이 코드로 그러니까 오더입니다. 코트 오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10% 페널티가 없고 또 텍스를 그 당시에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투자했던 그 원가 코스트 베이스가 그대로 엑스 스파우즈로 넘어가서 엑스 스파우즈가 나중에 펜션을 받거나 정리할 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애를 데리고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내가 비록 세법상은 코트에서 어떻게 오다가 봐든 합의가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세법상에 데리고 있었냐 안 데리고 있었냐 또
코트 오다에서 클레임을 한 사람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데 실제로 애를 키우지 않은 다른 X 상대 배우자가 이혼한 배우자가 세금 보고할 때 자기가 안 키우지만 올해는 내가 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할 경우에 커스터디언 즉 1년 동안 보호했던 배우자는 그러니까 전 배우자한테 세금 보고할 때 양식 8332라는 것을 작성해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지 않지만 올해는 내가 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고자 하시는 분은 전 배우자한테서 양식 8332를 사인한 것을 받아서 내 인컴 텍스에 어태치해서 그 해에는 파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세금 보고하는 경우에는 뭐 알다시피 싱글로 할 거냐 메리드 파일링 세퍼레이트로 약간 별거가 되고 이혼 진행 중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혼의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이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어벤던드 스파우즈가 있고 별거가 있는데 이 별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내 남편이 나를 우리 식구를 케어 안 하고 집 나간 지 1년 됐다, 6개월 됐다 해서 결국 있으나 마나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싱글 페어런스로 세금 보고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단 룰이 하나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그 당해년도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이 사신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즉 6개월 이상을 상대 배우자가 나하고 안 살았고 그 다음에 와서 주말이라도 같이 있지도 않았고 이랬을 경우는 별거로 해당해서 나는 싱글 페어렌트로 클레임해서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면도 있겠지만 오늘 그냥 대충 여러분들께서 세법상에 좀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